자, 52번 지상권입니다. 9월달 들어서 학원마다 동형을 하거나 백선을 하거나 합니다. 그 동형이나 백선 문제 나오는 지문과 그 나오는 파트를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 주세요. 민법은 이렇게 펼쳐져 공부하지 마시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하셔서 기본이 되는 것만 맞추셔도 그냥 65에서 70점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형과 백선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상권. 일단 지상권은 존속기간에 대해서 최단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벌써 기간이 정해지죠. 갱신과 관련해서는 약정갱신 당연히 가능하고요. 묵시적갱신 안 되죠. 그리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게 있죠. 그게 1번이죠.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죠. 그럼 일단 지상권자는 갱신을 먼저 청구하고요. 거절을 당하면 지상권자는 이거 거절할 수 있죠. 그다음 이걸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가 없죠. 1번 옳은 지문이죠. 자, 토지 소유자는 법정사건이 성립했다. 토지의 법정사건이 성립했다면 그 법정사건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죠. 따라서 그 법정사건자가 설령 그걸 증축을 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구분상권은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수를 목적으로 하니까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수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281조에 의하면 존속기간을 법에서 정해주죠.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아도 15년으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권자가 지료약정을 한 경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다만 이제 지료약정을 하게 되면 유상이 될 텐데요. 그때 그 약정한 지료를 연속이든 통산이든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지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존속기간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주 되는 기출지문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명이직권. 타인 토지에 대해서, 타인 토지죠.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 기지와 주의 빈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대법원,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대법원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죠.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때 바로 취득하죠. 두 번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2000년 1월부터 시행됐죠. 그전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2000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그 이후부터는 타인 토지 무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을 경과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세 번째는 자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를 하고요. 이 분묘에 대한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묘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이때 지료지급이 문제가 되는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는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니는 좀 전에 어떤 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만 됩니다. 디귿, 자, 특히 니은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됐죠? 그럼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나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그 지료액은
분묘유지권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의 협의나 또는 법원에 의해서 치료액이 결정이 돼요. 이때 그 치료액 결정의 효과는 소급을 합니다. 따라서 디귿 자기 소유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분묘유지권을 취득한 자, 니은 그 사람이 판결에 따라서 치료 액수가 정해졌다면 그 판결 확정 후 2년이 아니라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지체가 되면 분묘유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법정상권도 마찬가지죠. 법정상권이나 분묘유지권의 특히 니은 같은 경우, 디귿 말고요. 기억 말고요. 니은 디귿의 경우에 법정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또는 분묘유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다만 그 치료액은 나중에 협의 또는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치료액이 결정되기 전에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으니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치료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 효과는 소급하기 때문에 2년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를 따질 때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되면 법정사건이나 분묘유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옳은 지문이 되죠. 자, 관습법상 법정사건.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매매나 기타 원인을 통해서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라든가 토지 임대차 계약 같은 관습상 법정사건을 배제하는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토지와 건물은 언제 동일한 소유자여야 되는가? 매매 등 처분에 갔을 때 토지나 건물이 처분이 될 때 그때 동일하면 돼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토지나 건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나 건물이 경매가 되려면 일반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됩니다. 압류보다 먼저 감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강제 경매고요. 만약에 저당권 실행매 같은 임의 경매라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담보권이 설정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사건 단체 한번 원칙적으로 토지나 건물이 처분이 될 때 그때 동일하면 되는데 예외가 요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강제경매 절차라고 되어 있죠. 강제경매 절차라면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되고 그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강제경매 절차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되는가? 강제경매가 되려면 먼저 압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가 아니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법정사건 성립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2번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자, 법정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 법정상권은 그걸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토지 소유자, 법정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지상권 등기 없이 얼마든지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4번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 증축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자는 이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
그 특이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증명하게. 특이하게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을 때 당연히 그 특이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특이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특이하게 존재를 증명해야 되죠.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약을 한다는 게 특이한 경우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이렇게 됩니다. 1번이 틀렸고요.